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하기 전에 황인수 국장 관련된 답변 들을 내용이 있어서 좀 입장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위원장님, 제가 황인수 국장이 지금 저지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에 좀 엄중히 밝히려고 하는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데 좀 벗고 증언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일천 교수. 국정원 1급 출신의 30년 동안 대공 요원이었고 10명의 그 대북 간첩을 전 세계 네트워크에 심은 분입니다. 이분 지금 교수 활동 중이고 방송에 나오고 책도 내고 계세요. 또 그러면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 갑 국회의원 김성애입니다. 진하희 위원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평에서 벌어졌던 군경의 민간인 희생 사건 알고 계시죠? 1기부터 10여 차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승만 정권의 경찰과 군인이 빨갱이 부역자 잡겠다고 한평 일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총살하는 등 대략 1000명 넘게 학살당한 사건 밝혀진 바가 있죠? 예, 여러 차례 한평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한 예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황인수 국장 그 직권 남용해서 제조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이것도 한평에서 벌어진 건이죠? 한평 사건 중에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직권남용이다라는 형식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살펴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는 누가 하셨어요? 제가 지시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67차 위원회 회의 당시에 김모 씨에 대한 사건 보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했죠.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장님 하신 의결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상이 규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명되고 나면 이게 언제 이제 배포됐는지 보면요. 그다음 보시면요. 의결된 다음에 통지일이 보면 2023년 11월 보통 지체 없이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안에 통보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24년 2월 2달이 넘게 늦게 됐습니다. 왜 지체가 됐죠? 이거 원래 과거사 정리법 28조 1항에 따라서 진실 규명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수정 과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2주 내지 4주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길었죠? 다만 예, 그 사건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한 이후에 통보했기 때문에 2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사 정리법을 보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신청인에게만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의 신청할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이의 신청으로 본 것은 아니고 제조사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사실 확인을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무슨 사실을 확인하셨죠?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신청서가 있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 그런 내용이 일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67자 회의록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위원장 김광동, 의안번호 제23호 237 진실규명 확인 심의 결의안 전남 한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중간 생략 전부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뭐가 그 내용을 보고 의결하신 분이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나중에 얘기한 게 말이 돼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없는 권한을 사용해서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심지어 적대 세력에 의한 것 같은데 왜 내용이 빠져있지? 그 내용을 넣고 나서 의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의결을 한 다음에 재조사를 임의대로 지시할 권한이 없잖아요. 재조사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게 재조사죠. 아니, 군경에 의한 학살이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로 바뀌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재조사인 거지 어떻게 보완조사입니까? 본인이 의결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고서의 사실이 맞는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 김 씨도 아니고 다른 신모 씨에게 좌익 활동을 했냐? 대창 부대가 빨치산과 관련이 없냐? 대창 부대 들어보셨냐? 말씀하신 사건은 인민군이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이냐? 재조사 당시에 이미 조사관이 이게 적대 활동에 의한 것임을 유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러면 보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조사관들을 바꾸셨어요? 원래 일단 멀쩡한 조사관들을 두고 2명 다 교체를 하셨는데
한 명은 이 사건의 가해 기관이 경찰 출신으로 바꿨고 다른 한 명은 6.25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출신으로 두 명을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보안이었다면 원래 하던 조사하는 사람을 시키면 되는데 왜 바꾸셨어요? 원래 조사하던 조사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와 있었는데 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두 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만 나갔는데 마치 두 명이 한 것을 한 명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조사관 남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 왜 교체하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명이 조사했고 그 한 명이 지방자치단체로 출장 내역을 복귀했었습니다. 보면 두 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두 명을 다시 임명하셨어요? 한 명이 했다면서. 벌써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기록 제조사 지시자가 지금 위원장님을 답변하셨는데 저희한테 서면 답변 보낸 거 보죠. 황인수 조사 1국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처음에 9월에 답변을 했다가 10월에 김광동 위원장과 위원회 지적했다라고 바꿉니다. 아니 제조사위원 지금 과거사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사안을 위원장이 지시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올간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황인수 1국장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살펴봐라. 그러면 왜 처음에 황인수 조사 1국장이 재조사했다고 거짓말 답변하셨습니까? 9월에. 저의 지시를 받아서 황인수 국장이 그렇게 또 10월에 하셨고요. 9월에 답변 안 하셨다고요. 서류 작성부터가 엉터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바꿀 권한이 없는데 그런 재조사를 지시한 거를 담당자도 쓸 수가 없으니까 황인수 국장이 지시했다고 하다가 나중에야 위원장이 지시라고 답변을 바꿔서 제출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고발을 당하신 것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아닙니다. 일관되게 제가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황인수 국장이 제가 또 조사관을 보여드렸으니까 지정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군경 사건을 어떻게든 좌익 사건으로 돌려보겠다는 김광동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간첩 색출에 골몰하고 있는 황인수 국장 두 사람이 이념의 잣대를 갖고 이걸 판단한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뭡니까? 진실을 밝혀서 역사와 화해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이거 빨갱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재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이 문제로 기소당하시면 사퇴하시겠어요? 그 김성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결 전에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의결한 다음에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제 다시 한번 전 여쭤봅니다. 결제 전에 이렇게, 마지막 확인을 할 다시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결정 나면 그래서 기소가 이건으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면 김광동 위원장님 그 전에 사퇴하시겠습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면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예, 진화의 위원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 저희 상임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서 서주시겠습니까? 이용남 상임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인수 국장 문제 발언들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 같고 그거 무죄 아니야 간첩 사건 맞아라고 시건방지계 그 직원들 앞에서 떠들었던 부분에 대해 제가 징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월에 문제 제기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9월 24일 날 확보했고 녹취록에 근거해서 그 본인이 10월 5일 날 경위서를 제출했고 제출받은 경위서에 입각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판단 언제 하실 거예요? 다소 그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종감 끝나면 끝날 것 같으시죠? 다음번에 전체회의도 있고요. 아니, 그다음번에 또 전체회의도 있고요. 제가 의원님, 내년이고 내후년이 계속 할 겁니다. 아니, 이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녹취 파일과 녹취록에 그 상이점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고소를 당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 수사 결과도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서 녹음한 장본이 누군지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데 그 녹취록 자수적 보셨죠, 내용은? 녹취록 봤습니다. 예, 그 발언에 대해서 진화위의 결전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간첩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에 황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김영 국장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
상위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상위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가 아니라 김광동 위원장님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니까 맞춰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징계하실 거예요? 이 징계는 수사 결과를 또 봐야 되는 측면이 무슨 있기 수사 때문에 결과 제가 진화위의 직원이 진화위의 결정 사항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데 무슨 더 얘기가 필요했습니까? 본인이 맞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보시죠. 진화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뒤 열린 진화위 회의는 누가 이런 내용을 밖으로 알렸는지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당 추천위원인 차기환 변호사는 우선 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어느 분이고 녹음 파일을 제시하라며 쌍방의 주장만 대립하는 것으로 문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보셨죠? 녹음 네. 파일을 제출하라고 어떤 사람인지 색출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어요? 본인이 녹음 파일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그 실제 했던 내용과 제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주장. 녹음하는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저런 이상한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사람 발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란 직원을 색출하는 게 지금 진화위의 업무예요? 진실과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면 화내면서 색출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사실상? 색출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어제 이 녹음 했다고는 직원이 누구는지 계속 묻잖아요. 차기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그 녹취 파일을 자, 그럴 정도로 끝나지 구해준다면은 않고요. 자, 됐고요. 국장님 그러면서 황인수 국장 이번에는 자기가 언론으로부터 취재를 당하니까 CCTV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황 국장은 앞서 새해 인사 편지에도 북한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진화위를 찾았는데 이를 누가 도왔는지 색출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황 국장은 이를 위해 위원회 조사 업무라며 진화위 명의의 공문서를 건물 관리사무소에 보내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CCTV를 확보했습니다. 저거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언론의 취재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고 누가 자기를 제보했는지 색출하겠다는 대공수사관답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이 명의로 보낸 저 공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입니까?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게 진화위의 무슨 업무는 위원회 조사 등 업무 추진이라고 적어놨는데 저 사실 자체가 허위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검토해서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용남 상임위원 나와 계시는데 유족들이 무단 침입해서 고함을 쳐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때 수사 의뢰 결재하셨죠? 그 수사 의뢰 결재하면서 지금 황인수 국장의 이런 문제들 CCTV까지 들춰보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김광동 위원장의 입장이고 이게 진화의 현 주소입니다. 반드시 징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종강 때까지 보고하세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CCTV는 수사 중인 게 아니고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 공문 결제하셨어요?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살펴요. 뉴스에 나오고 못 보셨어요? MBC에서 어제 보도했는데 오늘 아침 보고 안 받으셨어요? 국정감사에 그런 태도로 나오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안 봤다고요? 뉴스에서 처음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잠시 시간 멈추고 이용남 상임위원님 좀 앞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노벨 문학상을 따신 한강 작가님의 이름을 제 질문에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우연히도 잘 맞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스위스 할리먼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소년이 온다, 5.18 항쟁을 다뤘던 소설이었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있는데 형편없는 국가인권 죄송합니다. 이 형편없는 과거사 진화위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5.18 기념식, 4.3 기념식 참석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이용남 상임위원도 참석 안 하셨고 보니까 두 분이서 6.25 기념식은 열심히 가셨더라고요. 자, 본인들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아니요. 그냥 5.18 얘기만 그러니까 하니까 4.3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4.3과 5.18은 우리 진실화해위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예, 정근식 위원장은 참석했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답변 주세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북한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기본적인 법조차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맥락을 좀 황인수 국장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맥락을 있는 좀 거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북한군이 싶지 않다고요. 9.18 알고 북한군이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왔는데 10월 항쟁 78주기 위령제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용남 상임위원장님 참석하셨죠? 네, 상임위원님. 참석했습니다. 네네. 10월 항쟁인가요? 10월 사건인가요? 저희 위원회의 그 용어는 대구 10월 사건으로 일기 때 조사 결과 보고서 나와. 축사에 10월 항쟁으로 써놓고 10월 사건을 읽으셨던데 본인이 고치셨어요? 아니면 위원장이 고치신 거예요? 그 축사가 아니라 추도사고요. 위원장님. 제가 고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10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월 항쟁이라는 표현 대신에 내가 그러니까 이걸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10월 사건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의회에서 2016년 8월에 10월 항쟁 등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시의회가 있습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삐뚤어진 이념에 기초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비틀고 있는 게 국가 인권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한테 사과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여순 사건도 그렇고 여순 얘기하지 마세요.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이 있으시냐고. 국민 통합 조례가 이렇게 결정돼서 10월 항쟁이라고 대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가 지금 위원장께서 명칭을 틀어서 10월 사건이라고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어디가 국민 통합이에요? 대구에 계신 분들이 10월 항쟁을 모르자는데 무슨 항쟁이라는 표현 대신 위원장이 무슨 역사적 판단을 하기 이념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운영하시라고 단체를 조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화위 위원장님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황인수 국장의 경위서를 받으셨다고 했나요? 예, 10월 5일 날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진화위에 10월 7일에 물어봤을 때 경위서를 받은 바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위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진화위 위원장으로서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진화위에서는 받았다는 어떤 직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랍에 넣고 계세요 혹시? 받은 게 사실입니까? 10월 5일 왜냐하면 날 받은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증언이 달라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10월 7일에 그 받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보고가 됐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10월 5일 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아서 서류에 등재가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등재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어보는데 직원들은 자료를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은 받아서 어디에 두셨어요 그걸?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 좀 해야죠. 제가 직원들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아마 보고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0월 5일 날 받았고 그렇게 또 받으신 거예요? 현재 제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무슨 진행이 이렇게 아니 서류를 경위서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직원들한테 모르게 갖고 계시다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장 자격으로 받았고 국정감사인데 위원장 자격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위원장 공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아니 자료를 안 냈다고 했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저로서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확인할까요? 자꾸 이상 말 돌리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자 10월 5일 날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세 제출을 요구하셨나요? 예, 공식적으로 경위서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으셨고요? 현재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알렸습니다. 다만 그것이 7일 날 위원님한테 보고 과정에서 안 받았다 그랬다면은 그것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겠습니다.